앞선 강의에서 6번과 16번이 잘못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일제시대 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서에는 국가총동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총동법은 1938년 4월에 제정이 되었죠. 자,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1937년 침략정적을 확대하는 이 시기, 이른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민족 말살기라고 하죠. 예, 그래서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또 국가총동법이 제정이 되는 1938년, 요쯤으로 보고 이제 1900 종전을 맞이하는 1945년까지 되겠죠. 자, 이때는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인적, 물적 수탈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국가총동원법을 마련했죠. 그래서 이른바 총동원 체제. 예.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조선인으로서의 그러한 민족 정신을 없애고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이른바 황국 신민화 정책. 예. 이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것. 정답은 이제 바로 3번인데, 바로 조선어학계 사건. 자, 민족 말살기 때는 우리말, 우리 역사, 이런 거 사용, 연구, 금지를 시키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탄압한 게 바로 이제 조선어학계 사건인데, 예. 이게 1942년에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일자 최대의 노동쟁인 원산 총파업은 1929년에 있었고요. 조선 태양령 실시를 관보에 게재하는 직원, 이게 이제 무단 통치기인 191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선행에만 적용이 되죠. 1920년에 폐지됐고요.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창립 총회에 참석하는 교사.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1920년대 초 1천만이 1원씩이라는 구할에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추진이 되었고, 이때 이제 밀립대학 기성회가 이제 추진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 설립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총독부 관리. 자,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제가 경성제국대학 관제를 1923년에 발표하고 실제 설립은 1924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자,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범죄 일제 차별 철폐, 봉건적 악습, 뭐 인습, 이런 거 보통 여성에게 많이 있죠. 조혼 폐지 및 결혼의 자유, 여성과 관련된 문제죠. 인신매매, 공창 폐지, 부인 노동 뭐 등등등등, 어떤 여성의 권익을 위한 여성운동과 관련된 단체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여성운동 그러면 나올 게 뻔하죠. 신간의 자매단체인 근회가 되겠습니다. 예. 신간회가 좌우합작 그러한 단체인 것처럼 이것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이 시작이 되고 같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좌우합작이니까 민족주의 계열과 우측과 사회주의 계열 여성들이 연합했는데, 이제 민족주의라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비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적 민족주의가 아닌 이런 것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3.1운동은 1919년에 있었으니까 시기상 맞지 않고요. 상하이에서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것도 역시 1917년에 있었죠. 그래서 이 대동단결 선언과 관련된 것은 이제 그 중국 상해에서 이제 신한혁명당이라고 해서 뭐 신규식, 뭐 신채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미주 쪽에서 박용만이 같이 호응을 해서 1917년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 교육을 위해 예화 학당을 설립하였다. 자, 1886년 미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최초의 근대식 여성학교 2호 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 자, 이것은 1898년 서울 북촌의 부녀자들을 중심으로서 설립된 바로 찬양회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인권과 관련된 여권 통문을 발표하고 순성 여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자, 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제암리에 와 있다.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뭐 3.1운동의 대표적인 그러한 일제 만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제암리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바로 1919년이니까 국권 피탈 요 3번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 공보가 발표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데요. 임시의정원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죠. 임시정부에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각하를 탄핵하고 심판에 회부한다. 그래서 이에 의해서 면직을 했다. 그리고 박은식 각하를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거하다. 이게 이제 1925년이 되겠습니다. 1925년에 이미 이제 그 임시정부 초기부터 임시정부를 운영하던 두 가지 방침, 외교 노선, 이게 이제 실패하고 이승만은 이제 국제연맹 위임 청원을 주장하게 됐고요. 연통제가 일제에서 발각이 되면서 자금줄도 끊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이전에 1923년에 임시정부가 위태롭게 되죠. 이때 창조론과 개조론의 논쟁 속에서 많은 독립 인사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1925년 탄핵해서 내몰고, 그 다음에 박은식을 민족주의 역사적으로 유명하죠. 대통령으로 선거를 해서 바로 헌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떤 개헌이냐면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 전에 대통령제보다는 좀 분권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아무튼 그 이후의 상황을 이제 찾으면 되겠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삼균주의의 바탕을 둔 대한민국 건국강령 조소왕의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1941년 11월 이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장투쟁을 위해 임시정부의 직할 부대로 자처하는 만주에 있는 주만 참의부가 조직이 된 해는 192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벌써 1번이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위해 한인 비행학교를 이제 그 임시정부 초기에 군무총장인 노백린이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라 하면은 이승만이 나가기 전이 되는 것이죠. 저도 정확하게 연도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임시정부 초기에 이제 군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해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다. 이게 1923년이랬죠. 파리 강화회의가 1919년에 있었죠. 이때 신한청년단 김규식이 이제 임시정부의 또 대표가 돼서 외교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었죠. 자, 아무튼 뭐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너무 그 각인이 세기 때문에 1941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연통제 공소공판 뭐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연통제가 이제 그 발각이 됐다는 것이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시정부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 연통제가 발각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뭐 얼마 1919년에 임시정부가 출범을 하고, 제가 알기로 아마 1921년 뭐 요때쯤부터 아마 연통제가 아마 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잘 모르더라도
자, 여기 보면은 이봉창이라고 나와있죠. 이봉창 이거 1932년 1월에 있었죠. 요 사이에 있었던 시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임시정부가 그렇게 위상이 처음 1919년 나타났을 때보다 완전히 다운된 그런 시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신기숙 등이 상해에서 대동단결선언, 이거 아까도 나왔죠. 1917년이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성명서를 공포했다. 자, 이거는 일제가 미국을 진주만을 습격한 태평양 전쟁 발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1941년 12월에 있었죠. 해당이 안 되죠. 김구, 이시영 등이 항쪽에서 한국국민당 우파 계열을 모아서 한국국민당을 창당했는데 이게 1935년이고 그 배경을 보면 김원봉이 주도한 조선 민족혁명당, 줄여서 민혁당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1935년 7월에 먼저 생겼는데 주도권을 잡자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김구, 이동용, 이시영 등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한국국민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민혁당에 참여했었던 조소왕이라든지 한독당에 그 다음에 지청천 조선혁명당 나중에는 또 다시 임시정부 쪽으로 와서 1940년 5월에는 이제 민혁당에 갔었던 김규식 그 다음에 지청천 김규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조소왕 상균주의 오리지널 한국독립당을 끈 사람이죠. 조선혁명당 이런 사람들이 한국국민당 이들과 합쳐서 통합 한국독립당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오리지널 한국독립당은 원래 조소왕이 상균주의가 그래서 1930년에 먼저 만들었었죠. 이렇게 흩어졌다 쪼개졌다 다시 붙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또 민혁당을 끈던 김원봉도 나중에 또 임시정부로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민혁당이 이제 야당이 되고 여당은 임시정부의 여당은 이제 한국독립당이 되겠습니다.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선한 것은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되었다. 이게 이제 1940년 9월이죠. 국민대표회의 1923년이랬죠. 자, 그렇다면은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대표회의 요거밖에 없겠네요. 국민대표회의가 자 이렇게 연통제가 발각이 되고 위상이 약해지고 독립자금줄 끊어지고 위임청원 이런 거 문제돼서 결국 임시정부가 혼란하니까 이 국민대표회의가 열려서 임시정부의 앞날을 논의했는데 창조 개전의 논쟁 속에서 결국 많은 인사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가와나 사이식에 있던 사실을 오는 것은 동북삼성의 군벌 장장님과 일본과 협정이 편립이 되어 한국인은 잡히는 왜 넘겨졌다. 이게 바로 유명한 미스야 협정이죠. 1925년에 만주 군벌과 조선 총독부가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잡아서 서로 인도하는 것이죠. 나와 공군은 프랑스 조계를 떠나 기차역으로 가서 그날로 강으로 피신을 했다. 그것은 바창이 형이 은주부와 저보성 제시에게 주선하여 며칠 전 어망석군의 가족과 자 이거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긴 해요. 상해에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인데 이게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윤봉길 상해 홍코공원 이게 1932년 4월에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0년 이제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뭐 항저우도 있고 뭐 여기 보면은 여기 가흥이라는 데도 있고요. 뭐 등등등등 양쯔강을 따라서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충칭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시점은 1932년 최소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사이 시기 그걸 찾는 것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발생했다. 이건 청산리 대첩과 관련되어 있죠. 이게 1920년 10월에 있었죠. 그 10월부터 12월까지 대대적인 일제 보복, 간도 우리 교민들을 학살, 집을 불태웠죠.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이게 일제 때 예상보다 빠른 항복으로 추진이 이제 되지는 못했다고 그랬죠. 실전에. 이게 바로 이제 종전이 되는 1945년 한 3월쯤에 미 전략정보가 OS에서 함께 준비를 했었습니다.
해당이 안 되고요. 한일국장이 조직이 되어 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게 1931년이고, 자, 이게 연달아서 나오죠. 한일국장 소속의 이봉창, 윤봉길이 1932년 1월과 4월에 이제 의거를 익히고 상해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일본군의 이제 압박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토지 침탈을 막고자 황무지 개간 요구에 맞서서 보안회가 바로 농광회사를 설립해서 우리가 직접 토시를 개척하려는 회사 설립해서 하겠다. 그래서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를 저지시켰죠. 이게 1904년에 있었습니다. 삼견주에 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발표됐다. 이게 이제 1941년 11월에 있었다고 그랬죠. 조소왕의 삼견주의, 정치경제, 교육의 균등. 자, 나머지는 다 앞에가 아니면 뒤에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선언문이 발표 이후 일어난 사실로 오는 것은, 자, 한국국민당 아까 한번 설명했었는데 임시정부가 주축이 되는 이제 김구 등이,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지청천 장군,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이제 상견주의로 유명한 조소왕, 이 사람이 각기 당을 해서 한국독립당을 새로 창립했다. 이게 1940년 5월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이후의 사실을 찾는 것인데, 임시정부가 1940년 9월에는 이제 충칭에 정착을 하고 이제 광복군을 창설하고 본격적인 이제 무장투쟁 등 이런 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삼견주에 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조소왕의 상견지, 이게 1941년 11월에 발표가 됐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파견이 되었다. 이게 1919년이죠. 신한시장연당 소속으로 파견했지만 임시정부가 그때 나타나면서 임시정부의 대표로 됐고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이 만주지역에서 설립이 되었다. 참정신, 1923년에서 1925년에 각각 차례차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윤봉길이 상해 홍콩에서 의거를 켰다. 실학하 등 현지 사령관 등 많은 일제 요인들을 착살한 거 1932년 4월에 있었죠.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한 국민대표회의 1923년 창조론과 개조론의 논쟁 속에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떠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것은, 이 정부는 충칭으로 국민을 옮기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이후 정교한 활동, 이게 이제 1940년 9월이라고 그랬죠. 앞서 문제와 똑같네요. 삼견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1941년 11월에 있었죠. 그리고 한국 광복군과 갈등돼서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그 다음에 1945년 초에는 미 전략정보국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 정진군 편성,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1920년 10월 해조신문을 발표하여, 이 해조신문은 노령 연해주 쪽에서 발간한 최초의 해외 우리 민족신문이죠. 이게 1908년에 있었습니다.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전개했어요. 자, 이건 이제 신민회와 관련이 된 것인데, 남강 이승훈 선생이 평북 정주의 대성학교를, 도산 한창호가 1908년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했죠. 임시사료 편찬을 둬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했다. 임정 초기, 여기서 말하는 임정 초기라는 것은 1919년에서 이제 그 국민대표회의 전까지 많은 인물들이 떠나기 전, 이 정도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가전투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백운평 1920년 백운편 어랑청 고동, 이거 청산리 대첩이죠. 백운편 대첩 꼭 알아두세요. 여기에 주역은 이제 그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가 되겠고요. 어랑초는 이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여러 독립군 부대, 청산리 대첩이 되어 있는데, 청산리 대첩은 일제와 최대의
항일 승전보를 알린 그런 대표적인 항일 전투입니다. 약 1군 1200여 명 등을 이제 사살했는데, 자, 단독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것처럼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도 있고,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이게 두 큰 주축이고요. 또 그 외에도 최진동 장군이 이끄는 군무도덕부, 그 다음에 안무가 이끄는 대한국민회군, 그 외에도 그 천주교 의민단이라든지 등등등등, 예, 여러 세력들이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5번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안무의 대한국민군, 최진동의 군무도덕부, 이런 연합 작전이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중국 호러군과 협력하여 진행한 것은 1930년대 초 북만주에서 활동하던 지청청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1930년대 초에 활동을 했죠. 미 전략정보국 OSS를 접하는 거, 한국 강복군하고 관련되어 있죠. 예.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 정진군 편성, 대한민국 정부 설립에 영향을 줬다? 말도 안 되죠. 예.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에 수립이 되었고, 이건 1920년이죠. 조국 강복회의 지원 아래 유격전으로 전개되었다. 이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보천보 전투가 있는데, 바로 김일성과 관련 있는 동북 항일 연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게 1937년에 있었던 전투인데요. 사회주의 계열, 만주 지역의 동부 항일 연구 사회주의자들이 원래 그 중심이 되어서 동북 인민혁명은행 조직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 개편해서 민족주의 계열도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단체로서는 또 조국광복회라는 그러한 단체, 이 둘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 보천보 전투를 일궈냈습니다. 재밌게도 이제 조국광복회를 창설을 주도한 사람이 이제 원래는 그 의열단을 일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 저희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김익상과 함께 같이 이제 단학가 대장 사례와 이제 관련되어서 같이 협동을 한 사람인데, 이제 변절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 이제 동북항일연구까지도 같이 했지만 일군에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변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밀정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영화, 이런 것도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요거는 조금 계보가 다른 그러한 사회주의 계열의 그러한 항일 투쟁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옳은 것은 천수평에서 북로군 정서, 어랑촌, 백운평, 천수평, 어랑촌, 고동화 등등등등, 이거 다 청산리 대첩이죠. 청산리 대첩이라는 것은 간도 북간도 활용 근처에 보면은 이제 여기 청산리 일대의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투, 약 일주일간에 걸친 그러한 전투를 말합니다. 독립군 연합부대라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920년 10월인데 이후에 일어난 사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스토리를 엮어가자면 바로 일제 보복, 간도 참변이 있게 됩니다. 10월부터 12월 그해 말까지. 그러자 독립군들은 여기서 있다가는 활동하다가는 간도 주민들 다 죽게 생겼죠. 그래서 게다가 당시 소련, 신생 소련이 이라는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이 청산해체 하려고 했던 부대들은 단일 대우를 갖추기 위해서 1921년 1월 중강단 북로군정과 관련된 서희를 총재로 해서 대한독립군단을 형성하고 극동 자유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아쉽게도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 귀한 독립군들의 지휘권을 놓고서 갈등 속에서 결국 강제 무장 해제를 시키면서 소련군이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총 맞아 죽거나 포로가 되는 미증류의 독립군의 흑역사, 바로 자유시 참변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 이거 정비병원이죠. 1월. 이인영 허위. 이인영 부친상 낙향. 허위 추진. 그렇지만 실패. 자, 이건 아니고요. 일제가 미세협정 중국군벌과 장장님 독립군 인도하는 거. 이게 1925년이라고 했죠. 요거는 해당이 되네요. 일제가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 이제 남한 한일 병합 바로 앞두고서 이제 항일 의병 이거 싹쓸이하게 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1909년에 이제 전개를 했습니다. 이른바 삼강 작전이죠. 죽이고 태우고 근거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죠. 자,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을 자유시 참변이죠. 자유시로 이동한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단체 할당으로 오는 것은 이 동상은 박재혁 의사의 1920년 이거를 기념하여 세운 것입니다. 자, 김원봉, 윤세중이 만주 기념에 설립한 바로 의열단이죠. 1919년 11월 설립을 했는데, 이제 박재혁의 이제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을 시작으로 해서 뭐 밀양경찰서, 또 뭐 이제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나석주의 동척과 식산은행, 뭐 등등등등,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등등등 여러 그러한 일제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식민지 착취기간 이것을 없애는 민중의 직접적 폭력혁명을 했죠. 자, 개인 이거 방식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준 게 바로 신채호가 김원봉 단장 의열단 단장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 작성한 조선혁명 선언의 지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민중의 직접적 폭력혁명을 합리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국제보상운동을 적극 후원하였다. 국제보상운동을 적극 후원한 단체는 국제보상 기성회가 있겠죠. 1907년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거두었다. 뭐 이거는 뭐 북로 군정소도 있고 김자진 이끄는 홍범대 대한독립군 뭐 앞서 나왔지만 뭐 최진동의 군무도독부라든지 안무의 국민의군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부대들이 많이 있죠. 구미연부를 설치하여 외교활동을 주로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이승만이 이쪽을 담당을 했죠. 만민공동을 개최하여 민권신장을 추구하였다. 이거 독립협회 활동이 되겠죠.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민권신장, 그래서 뭐 중추원 관제를 의식으로 개편하는 그런 요구, 헌의육조 이런 걸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밑줄근 의거를 일으킨 단체. 자, 여기 보면 일본 외무 대표 윤봉길 상해 홍코어 공원. 이때 다리를 잃었다고 돼 있죠. 1932년 4월에 있었는데 바로 김구가 임시정부가 이제 국민 대표의 위상이 많이 약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1931년 한인 애국단이 있죠. 그래서 이 소속의 이봉창은 일본 천황에게 도쿄에서 폭탄을 투척했지만 실패했지만, 상해 홍코어 공원 의견은 단지 현지 일본군 사령관 시라카 대장 등 많은 사람들과 요인들을 척살하고 중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신채의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아 일제 요인 암살, 식민지 착취기간 파괴, 이거 의열단이죠. 조선 총독을 저격한 사이토 총독 강의규를 저격한 강의규가 단어다. 이건 대한 노인단, 진짜 노인의 나이시죠.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강의규 의거. 그 다음에 이상제의 주도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다. 자, 무슨 뭐 운동 그러면 무슨 기성애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도 조선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 국제보상운동은 국제보상 기성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진상조사를 파견하여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진행한 것은 좌우합작단체 신간회가 되겠죠. 1929년 12월에 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가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봉오동을 향해 하다가 홍범도 대한독립군 군무동고 최진동 이게 바로 유명한 봉오동 전투죠. 1920년 6월에 있었습니다. 여기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단병력을 보냈다가 청산리에서부터 깨진 것이 바로 청산리 대첩이죠. 자, 조선혁명군 총사령 양세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와있어요. 영릉가 전투를 말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연대를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한중연합작전하고 관련돼 있죠. 조선혁명군 남만주, 북만주에서는 지청청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이 있는데 1930년대 초예요. 주로 한 1932년에서 33년 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 아닌 거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 3부가 조직이 되었다. 예, 이게 이제 1921년 6월이고 독립군들이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3부로 재정비되는 것인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각각 1923, 24, 25 요 사이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간토 참변, 청산리 대첩 바로 직후랬죠. 1920년 10월에서 12월 청산리 큰 승리 이거 1920년 10월 미세협정 1925년이랬죠. 스탈린에 의해 많은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유대했다. 자,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1937년이죠. 일제가 전선을 확대하니까 연해주 쪽도 일본이 이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한인들이 이제 호응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래서 스탈린이 강제로 1937년부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홍범도 장군도 그러한 희생이 되어서 중앙아시아에서 서거하셨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게 1937년이니까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가 독립군무대에서 제목을 옳은 것은 남만주 일대에서 중국 의용가가 항해 투쟁을 한 바로 양세봉 바로 조선혁명군이 되겠죠. 자, 전투 이름만 알면 되겠죠.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영릉과 흥경성 전투 1930년대 초 남만주 지역에서.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종교 교인들이 중심이 된 단체 만주 북간도적으로 이주한 중강단을 중심으로 제된 것은 북로군 정서가 되겠습니다.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죠. 자유시 참변 이후 세력이 약화되었다. 네. 조선혁명군은 1929년에 창설이 되었어요.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워 군사를 강화했다. 김원봉은 의열단으로 많은 업적도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당성을 가진 군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을 양성하기 위해서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한 다음에 그 스킬을 배워서 1932년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웠고 35년은 당으로 민족혁명당을 1938년에는 군대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이뤘습니다. 영국군의 요초로 인도 미얀마 전선이 투입이 됐다. 이건 한국 광복군이죠. 네, 1943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29번 가부대 할당으로 오는 것은 1929년 방금 나왔던 거네요. 남만에서 항일무장투쟁 영릉과 흥경성 양세봉 예, 조선혁명군이 되겠죠. 예, 영릉가 나왔으면 흥경성 하나만 더 나오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죠. 호가장 전투 그 외에도 태양산 전투 이러한 데서 활약한 것은 바로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의용대의 대다수가 조선의용대 설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군, 팔로군이라고 그러죠. 있는 연안 가까운 지역으로 다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칭을 하게 된 다음에
호가정 전투 1941년 뭐 이런 거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결국 1942년 7월에는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조선의용대 본대와 소수의 이런 세력들은 한국 강복군으로 나가게 되고요. 대전자령, 자, 대전자령,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전도 이거 다 1930년대 초 북만주 쪽에서 활동하던 바로 한국 독립군 지청청 장군이 이끌었죠. 예. 중국 팔로군에 편지되어 항해전선에 참여했다. 이게 바로 조선의용도 화복지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되죠. 연합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였다. 이거 한국 강복군이랬죠. 예. 영국군하고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미군하고는 OSS 미 전략정보국 국내진공작전 정진군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다가 우리는 조선민족전성연맹의 기치 아래 단결하고 자 우리가 이제 그 김원봉의 의열단이 이제 모태가 돼서 의열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을 세웠다고 그랬죠. 이제 좌우합작의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우파 세력이 나가게 돼요. 조소왕, 지청청 등이. 그러면서 민혁당은 좀 더 이제 좌파적 경향이 좀 강해지게 되고 이 좌파 여러 단체들과 함께 결합을 해서 느슨한 조직체를 갖추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민족전선 연맹이 되겠습니다. 중일전쟁 직후. 그러면서 일제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중국 국민당 장제스 국민당 지도자죠. 지원 아래 조선의용대를 중국 한커 우한에서 결성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결성된 우리 한인 무장 부대였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영릉과 흥경성 조선혁명군이죠.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미군과 연계한 국내진공작전 한국 광복군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이 되어 사회주의 계열 만주 지역에 원래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동북항일연군으로 해서 민족주의 우파들로 이제 받아들이는 뭐 그런 느슨한 그러한 조직체로 나가면서 여기 항일 유격대에 이제 김일성 2군 육사장 개편이 돼서 여러 유격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게 그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1930년대 만주에서 방금 말했던 조선혁명군, 뭐 한국독립군 이런 활동이 있었지만 1934년을 기치로 해서 양세봉은 피살되고 그 다음에 전리품 문제로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은 이제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정의 요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1934년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서 조선혁명군은 이 동북항일연군 쪽으로 편입이 되는 등 원래 사회주의 순수한 그런 쪽에서 민족주의 계열도 좀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보천보 전투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쌍성보, 사도하자 이런 데서 중국 호롱군가 이게 바로 지청청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31번 가부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자, 김원봉이 의열단 이 사람인데 금년 41세로서 한꺼 지금 우한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성립된 거 바로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받아서 바로 조선 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 한인 무장 부대라고 했죠. 근데 이게 아쉽게도 대다수는 중국 공산군 근거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이 되고 소수의 본대는 김원봉과 함께 한국 강복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각각 국군과 중국 북한 인민군 여기 모체가 되죠.
자, 청산리에서 일본과 교전했다. 뭐 북로 군정서도 있고요. 김재진 이끄는, 그 다음 홍보운동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뭐 최진동의 군무도동부, 그 다음에 안무의 국민회 뭐 등등 여러 단체들. 예. 대전자령전투, 동경성, 쌍성보, 사도하자, 한국 독립군이죠. 예. 지청정 장군이 이끄는. 예.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자, 북로 군정서 등 청산리 대초의 여러 부대들이 간토참변 이후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서 대한독립군단을 이제 결성을 한 다음에 소련의 지원을 믿고 자유시로 이동했지만 강제 무장해제하면서 자유참변이 있게 되죠. 근데 흥경성, 명릉과 흥경성, 이거 조선혁명군이죠. 바로 양세봉 장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군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1940년 임시정부 산하의 창설. 이건 뭐 한국 광복군이죠. 예. 자, 한국 광복군 하면은 이제 나오는 게 무엇이냐? 두 가지죠. 영국군과 함께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미군과 함께는 미 전략정보군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 정진군. 예. 이거와 관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숙무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건 이제 멕시코 지역에서 활약하던 이근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멕시코 메리디아 지방에서 숙무학교를 설립했었죠. 쌍성보, 사도하자, 한중연합작전, 지청청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되겠죠. 중국 팔로군과 함께 중국 공산군이죠. 호가정 전투, 바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호가장 전투 때는 아직 이제 조선 의용대라는 명칭이 있었고요. 화북지대. 그러다가 그 이듬해 이게 1941년이고 1942년 7월에는 이제 조선 의용군으로 좀 더 확대 개편이 돼요. 대보다는 군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 결성이 된 최초 한인 무장부대 조선 의용도가 되겠죠. 예. 1938년 10월 이렇게 되겠습니다.